김모관 교수님께서는 Predicting Drug Food Interactions Using AI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고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에서 재직 중인 김모건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AI를 활용한 그런 drug food interaction을 프리딕팅하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과 그리고 정밀 영양 이 두 가지 토픽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작년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했었던 이 ARC-DFI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단순히 이제 AI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보다는 그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cardiovascular disease 관련된 드럭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음식물들이 이제 나중에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파이토뉴트리언트라든지 그런 푸드 컴파운드로 이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드러그를 같이 이제 복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인해서 각종 이제 드러그의 에피커시에 대한 변화가 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그레이프루트랑 스타틴 계열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푸른 야채와 와파린 아니면은 또 이제 엔티바이오틱스랑 그리고 유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 섭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DFI라는 파트가 사실 환자의 어떤 안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특정한 약물을 복용했을 때 어떤 음식물들을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일종의 드럭에 대한 푸드 인터랙션 프로파일링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푸드 컴파운드와 그리고 드럭 컴파운드 간의 그런 인터랙션을 하나하나의 이제 어떤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필터링할 수 있고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을 때는 과연 이런 클리니션과 뉴트리셔니스트들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푸드 드러그 콤비네이션에 대한 그런 이제 프로파일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시도했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DFI 프리딕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로 케이스 리포트나 아니면 소규모로 진행된 스터디에 대해서만 이런 DFI 리서치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푸드 컴파운드와 드럭 컴파운드 간의 이 콤비네이션에 대한 그런 인터랙션 여부에 관련된 이런 매트릭스가 사실은 굉장히 스케일스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존에 여태까지 이제 이런 선행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롭게 개발된 약물 아니면은 그 모델이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그런 화합물에 대한 푸드 인터랙션 프로파일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었던 이런 AI 방법론들은 주로 푸드 컴파운드와 그리고 드럭 컴파운드의 그런 몰레큘러 스트럭처에만 의존해서 예측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때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CYP450이라는 이런 아이소 엔자임 관련된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거를 AI 모델링에 녹여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제 조사를 진행했을 때는 이런 이제 드럭 푸드 인터랙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임플리케이트 되는 그런 메커니스틱한 패스웨이가 바로 CYP450의 아이소 엔자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레이프루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런 프라노코마린 같은 이런 푸드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CYP3A4를 이제 이니비트한다는 그런 이제 연구가 있었고 또한 이제 세인트 존스 월트라는 이 하이포포린이라는 이 푸드 컴파운드 자체가 또한 이 CYP3A4를 인듀스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푸드 컴파운드에 따라서 이 푸드 컴파운드가 어떤 CYP 아이소 엔자임을 타겟팅을 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선행 연구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은 우선 클리니컬 데이터베이스랑 이 케이스 리포트만으로는
푸드 액티브, 바이오 액티브와 드럭 간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커버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거의 1% 미만으로 이렇게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검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DeFiner나 DFI-MS와 같은 이런 이제 previous AI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새로운 드럭에 대한 어떤 프리딕션에 대한 제한점이 있었고, 또한 이제 기존의 그 트레이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드럭 컴파운드에 대해서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이제 AI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그런 방향성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이 DFI를 예측하는 AI 연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한 리서치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새롭게 개발되는 약물에 대한 혹은 후보 물질에 대한 그런 신규 드럭 컴파운드에 대한 이런 프리딕셔빌리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 성능을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델이 어떤 특정한 드럭 컴파운드, 푸드 컴파운드에 대한 인터랙션 여부를 예측을 시켰을 때 그게 CYP 450 인터랙션을 고려한 그런 이제 조금 더 해석 가능한 프리딕션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역시나 데이터에 좀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탑하기 위한 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저희가 구성했는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드럭 컴파운드든 어떠한 푸드 컴파운드든 그거에 대한 이제 인터랙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이 푸드 컴파운드와 드럭 컴파운드가 각각 어떤 CYP 아이소 엔자임과 관련이 있는지를 그거를 이제 스스로 캡처를 해서 그러한 해석 가능한 예측을 만들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모델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각종 여러 가지 모듈 컴포넌트를 부착시키면서 우선 드럭과 푸드는 어쨌든 같은 컴파운드 레벨인 만큼 똑같은 어떤 케미컬 랭귀지를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이 드럭 컴파운드가 CYP랑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드럭 컴파운드의 어떠한 부분 구조가 이 CYP 450과 관련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녹여냈었고,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이 CYP 450의 5가지 아이소 엔자임을 통해서 어떠한 미디에이티드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링 쪽에서 녹여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어떤 특별한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그런 이제 AI 모델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저희만의 특별한 그런 이제 컴포넌트를 디자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내세우고자 했던 장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드럭 컴파운드와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허벌 컴파운드 간의 인터랙션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캐퍼빌리티를 우리가 끌어올릴 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도 이제 데이터셋을 나눌 때도 이제 학습용 데이터랑 실험용 데이터 나눴을 때 이게 이제 코드 드러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드러그에 대한 어떤 이제 프리딕션 예측 그런 이제 성능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저희 모델이 기존의 다른 이제 드럭 인터랙션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정성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몰리큘러 피처들이 이런 CYP랑 관련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왜 이 드럭과 이 푸드 간의 인터랙션 리스크 스코어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20가지의 좀 대표적인 카디오바스큘러 드러그랑 그리고 14가지의 그런 푸드 컴파운드와의 이런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저희가 이제 직접 구현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첫 번째는 이 0이라는 스코어는 이 드럭 컴파운드, 이 푸드 컴파운드와 인터랙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인터랙션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발견하셨던 거는 이제 아토르바스틴 스타틴 같은 이 약물은 전체적으로 여러 이제 푸드 컴파운드에서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이 아래쪽에 10개의 드러그는 저희가 학습용 데이터에 없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카디오바스큘러 드러그에 대해서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동작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아볼스타틴과 이바브라딘이랑 디고친이랑 이제
아픽사관이라는 이런 양보를 가지고도 저희가 또 그레이프루트와 세인트 존스 월트와의 이런 인터랙션 스코어를 확인을 하면서 몇 가지는 이제 어떤 스코어들은 이제 기존의 그런 prior knowledge랑 좀 얼라인되어 있고 어떤 스코어들은 여전히 조금 리터처랑 조금 안 맞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리니컬 에비던스까지 이제 대조를 하면서도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특정한 어떤 드럭 컴파운드랑 푸드 컴파운드가 주어졌을 때의 각각의 CYP 아이소 엔zam에 대한 그런 렐러번시를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이어터리 플래보노이드와 CBD 드럭에 관련된 이런 분석을 진행했었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다른 약물에 대해서는 이 모델의 프리딕션과 그리고 기존의 그런 리터처랑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때 당시 AI 모델링 할 때는 저희가 설정한 드럭-푸드 인터랙션의 미디에이터들은 주로 CYP 요소들만 설정했는데요. 사실 CYP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미디에이터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이 모델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false positive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CYP 아이소엔사인 관련된 미디에이트 인터랙션을 넘어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이제 DFI 프리딕션을 이제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연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DFI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에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볼릭 엔자임 미디에이터의 경우가 있고, 멤브레인 트랜스포터라든지 뉴클 리셉터 아니면 파르마코다이내믹 타겟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켈레이션이나 애소르션 아니면 이제 pH-based precipitation-과 같은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을 인해서 결국에는 이 푸드가 이 드럭의 에피카시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AI나 딥러닝 쪽 모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전부 다 이제 커버를 하는 그런 툴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전에 이 어드레스 하고자 하는 퀘스천이 뭐였냐면은 그냥 단순히 푸드 컴파운드랑 드럭 컴파운드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인터랙션 있냐 없냐 그것만 이제 저희가 답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한 퀘스천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인터랙션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떠한 미디에이터가 관련이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된 그런 태스크를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스터디에서는 이렇게 메타볼릭 이니비션, 메타볼릭 인덕션, 트랜스포트 블로킹, 트랜스포트 인덕션, 파르마코다이내믹 시너지즘과 엔타고니즘 이렇게 저희가 좀 규명을 해놓고 지금 이제 데이터를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러한 정확한 메커니즘 타입을 알고 있어야 보다 훨씬 더 정밀한 그런 다이어터리 어드바이스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이제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그냥 binary outcome prediction,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oversimplified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DFI를 규명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래와 같이 multi mechanistic prediction을 통해서 보다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말 그대로 molecular pathway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전부 다 반영한 그런 AI 모델링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셋을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셋을 다 모아서 큐레이트를 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최신 논문들까지 다 반영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전체 드럭 컴파운드와 푸드 컴파운드 간에 이런 전체적인 매트릭스를 그렸을 때도 굉장히 스펄스하다는 거는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또 하나는 이제 인터랙션이 없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하려면은 그거에 따라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더킹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각종의 그런 패스웨이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이제 워낙 바이올로지컬 미디에이터가 되게 다양하지만은 어떤 저희가 끌어모은 이런 리터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각각에 등장했던 주요 이런 미디에이터의 통계를 통해서 좀 좀 더 이제 그런 한 100가지 미디에이터가 있으면은 대표적인 25종의 미디에이터로 저희가 좁혔는데 사실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더 데이터를 더 면밀하게 좀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한 건데 근데 이제 봤을 때 여기서 메타볼릭 엔자임이 총 7종 정도 저희가 픽스를 해놨고 트랜스포터는 4가지,
누클레어 리셉터는 2가지랑 그리고 PD 타겟은 한 12가지를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CYP3A4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친구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모델링이 녹여낼지를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랑 퓨처 디렉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현재 리미테이션은 저희가 이제 지금 출판했던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CYP 450 인터랙션 데이터에 대해서만 고려한 상태고요. 사실 또한 이제 inter individual variability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거 고려하지 못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drug compound, food compound 레벨 간에 이런 인터랙션만 모델링 했지,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실 drug compound와 푸드 아이템 간의 이런 인터랙션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컴파운드 레벨로 보자는 그런 거를 한정지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미테이션이 이제 나온 게 그거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런 AI를 통한 drug food interaction을 이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4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클리니컬 케이스 리포트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 끌어모아서 이제 전문가 분들과 이제 함께 이런 각각의 이런 릴레이션, 각각의 이러한 푸드 컴파운드, 드럭 컴파운드, 그리고 어떤 인터랙션 타입, 미디에이터, 이러한 릴레이션들을 저희가 다 모아놔서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매뉴얼 큐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리 패턴 모델링 관련해서도 단순히 싱글 컴파운드가 아닌 호우 푸드 매트리스까지도 이제 확장시켜야겠다는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모델이 굉장히 좀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로 새로운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푸드 컴파운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터랙션을 발굴하게 됐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인비트로랑 클리니컬 콜라보레이션 역시나 필수적으로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드는 AI 모델은 AI 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추후에 클리니션들과 다이티션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친숙한 UI UX로 되어 있는 툴로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이제 미래의 방향성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 테이크어웨이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from evidence to action이 나온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evidence based의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AI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또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